8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예요. 얼마 전에 왜 구미에서 보람이라고 하는 어린이와 연관된 그 뉴스가 떴잖아요. 거기서 뭐 친모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사건 진위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석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보람이의 친모다, 넉넉히 인정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넉넉히. 과거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만, 그거 할 때도 넉넉히라는 말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검찰 재판부 할 것 없이요,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말도 나왔었죠. 차고 넘친다는 말. 그 다음에 무슨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예, 윤석열 씨가 만들어낸 용어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시골 딸깍발이인 저는요, 그래도 법복 입은 분들, 이른바 검사, 변호사 포함해서, 교수 포함해서 율사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가장 최상위의 지식인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법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박애 정신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수사하는 과정 자체, 그 절차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저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아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과거에 왜 손석희 씨가 변두리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 거기는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주차장은 그 교회 신도들과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지 외지인이 거기에 올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을 주민의 증언도 있었습니다만, 그 주차장에 늦은 밤에 밤 10시 넘어가지고 굳이 손석희 씨가 거기에 주차를 해놨다가 차를 빼는 과정에서 레카와 약간의 충돌이 있는 다음에, 그 레카가 충돌이 되었음에도 손석희 차가 그대로 알고 갔는지 모른 차고 갔는지는 몰라도 가니까 레카가 또 따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승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승자인데 젊은 여자더라 뭐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오고, 그걸 이제 취재를 하는 한 언론인이 그 과정에서 손석희 씨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JTBC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감을 제시를 하면서 회유를 한다거나 이런 정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유튜버들이 거기에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차장에 막 가고 막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 의혹을 제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팩맨이라고 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역시 그 의혹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저도 그 사람이 서로 상호간에는 몰라요. 저는 팩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만 대한민국의 어떤 언로가 왼쪽으로 급속히 기울어감에 따라 가지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자유우파적인 성향으로 발언을 이제 터트려 내니까 다들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면서 그런 사람이 한 명 한 명 출연할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반기에 그분 영상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얼굴은 알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수많은 의혹 제기 중에 한 사람인 유튜버였는데 명예훼손이다라고 그렇게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6개월짜리로 구속이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사과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중간에서 그렇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과정 자체가, 노력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사과 영상까지도 찍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 묵살해버리고 구속을 시켜버렸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재판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는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매체입니다.
굳이 왜 그 사람만 딱 속아내가지고 구속을 했는지 또 의문이지만, 그러면 재판부는 이 사람의 의혹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 책임이 남아있는 것이죠. 뭐 영상 기록이 시간이 더 지나버려가지고 백업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수사가 좀 어렵다 손 치더라도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게 된 마당이라면 그 안에 동승자가 노모였다는 거. 손석희 씨가 90 넘은 자기 친모를 모시고 거기 어두운 밤에 주차장에 있었다고 처음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JTBC 측에서 아니다, 동승자가 아예 없었다라고 또 입을 싹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부가 그걸 밝혀내야죠. 그리고 난 뒤에 명예가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를 결정을 해서 구속을 하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해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예 그렇군요, 당신의 명예가 훼손된 거 맞군요 하고 그렇게 냅다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근대 사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예, 근대 사법체계 아니더라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가지는 사적 보복의 영역을 고스란히 국가라고 하는 권력에다가 이전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재산이나 인신까지도 구속시킬 수 있는 폭력을 가지는 겁니다. 국가란 원천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집단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 인신을 마음대로 구속해도 됩니까? 과거에 문재인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구속되었다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재인 씨가 일제시대 때, 문재인 씨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었다. 그거는 사실이죠. 문재인 씨 자신이 자기의 책에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의혹을 제기했는 분이, 여성분이 살을 좀 덧댄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씨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인민군 소속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하니까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었어도 자기에 대한 스크래치를 낸다 싶은 일반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속을 시키는 잔혹한 사람입니다. 재판부가 또 그 여성을 구속시켰어요.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판부가 그 여성의 의혹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내야죠. 법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씨 아버지가 인민군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고 하는 정황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황 없이 어떻게 사람을 구속시킵니까? 뭐 문재인 씨가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인 상태로 하는 그 말이죠, 속 좁아 빠진 행태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그 사람은 갖고 있는 그 속살인데, 재판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손석희 씨한테 대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명예훼손했다고 하는데, 손석희 씨부터 태블릿 PC에 대해서 어떤 지금 정황을 과학적으로 내놨습니까? 재판부는 그 태블릿 PC 증거물로 보존하고 있지 않나요? 왜 손석희 씨는 가만히 놔둡니까? 왜 가만히 놔두죠? 주진우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섹스 비디오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섹스 비디오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안민석은 어떻습니까? 뭐 비자금이 어디 있을 거라고 한다느니 그랬지 않습니까? 김어준은 어떻죠? 세월호 관련되어 가지고 영화 찍어 가지고, 괴담 영화 찍어 가지고 몇십억 돈을 챙겼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죠? 표창원 씨는 어떻게 됩니까? 표창원 씨, 박근혜 대통령 누드 패러디 했는 그림을 국회에다가 걸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그림 떼내는 사람 보고 물건을 훼손했다고 벌금을 때리고 막 그러대요. 지금은 마스크 쓰라는 대로 꾹꾹 써대고 축 늘어져가 그냥 살아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시대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엄혹한 시대입니다. 구걸에서는 검열까지도 합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대로지만. 예. 그리고 특히나 정치권에서, 특정 정치권이겠죠, 저 영상 또는 저 채널 없애라 라고 요청하는 게 세계 1등입니다. 지금 검열까지도 하죠. 채널을 폐쇄시키기도 합니다. 채널을 폐쇄시키기도 해요. 5.18 유공자 밝혀라라고 하는 채널 폐쇄시켜버리고, 대정부 집회하고 운동하는 정광 목사 측 채널 역시 검열하고 폐쇄시키고, 특정
특정 키워드가 뜨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영상 아래에 특정 컨텍스트를 갖다 붙이는 알고리즘도 작동을 시키고, 광주 5.18, 세월호, 코로나 백신, 기후변화, CO2가 이제 만연하는 거죠. 최근 들어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그 컨텍스트 탁 클릭하면은 문재인, 김정은 환하게 보고 끌어안고 있는 사진 딱 뜹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채널의 영상, 저도 하나 삭제가 된 거 있어요. 코로나 미스터리라고 하는 책을 리뷰를 하면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마스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일방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민주파리 하면서 살아왔죠, 지금까지. 근데 자유민주가 아닌 건 다 밝혀졌죠. 최근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180석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저 인민민주적 열기. 한미연합훈련 중단시켜라.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청와대발 개헌안에서는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삭제한 개헌 발의안이 나오고, 인권이 거짓말인 건 다 드러났죠. 선별적인 인권 아닙니까? 특히나 자기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하고 소각되어가지고 살해되었는데도 입도 뻥끗 못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씨하고 대동해가지고 중국에 방문했던 기자 한 사람이 함몰되고 실명의 위기까지 가도록 두들겨 맞았는데도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일본에 방문했는데, 국빈 방문을 했는데 대동했는 언론인이 일본의 보디가드들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나 이 영상 보는 일반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가서 두들겨 맞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구 경기 하면서도 죽여버리라고 응원하는 잔혹성을 보이는 우리 한국인들 아닙니까? 일본에 대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인 것도 다 드러났죠. 자기들만의 양심이고 자기들만의 정의 아닙니까? 미투 사건도 가장 그쪽에서 많이 터지고, 특히나 이 정권을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든든한 조직력인 민주노총 어떻습니까? 거기에 정의가 있고 투명성이 있습니까? 자기들 자리 세습하죠. 매년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임금을 올리죠.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 생산 라인에 취업하는데 공정하게 라인업 돼가지고 공정 경쟁을 통해가지고 입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거짓말인 겁니다. 사법부 특히 우리법 모임이라고 하나요? 국제인권법인가요? 아무리 그렇다 치지만요, 우리 같은 이런 소시민들, 정말 아랫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을 구석은 거기 하나밖에 없죠. 에? 아니면 개인이 칼이나 총을 들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조폭에게 돈 주고 기대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안 하려고 국가라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 유튜버 하나를 그렇게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실은 지금 영상 찍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는데 많이 누르고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굉장한 실망을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중대 소리 듣는 거 아닌지. 예.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용어 자체가 폭력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